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네, 테슬라 대박 소식 또 나왔습니다. 테슬라 투자자라면 오늘 끝까지 필수 시청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3개월 후에 테슬라가 폭등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에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ISM 서비스업 PMI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25bp 기준금리 인상을 확고하게 지지한다. 만약 50bp 빅스텝의 금리 인상을 3월달에 하게 되면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5bp 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시장에 크게 작용하면서요. 긴축 공포가 다소 소강을 보이면서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가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라서 오늘 그래도 다소 큰 폭으로 반등을 했어요. 종목별 업종별 현황을 보면은 기술주가 위치해 있는 나스닥이 더 좋았습니다. 애플이 무려 3.51%나 오르고 테슬라도 3.61% 오르고요. 메타도 6.14%나 올랐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악영향을 주었던 거는 2월달 ISM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원래는 이 지수가 좋은 게 좋은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 경기가 계속해서 좋다, 고용 상황도 좋다라는 뉴스들이 속속 나오면서 연준의 긴축이 더 길어질 것 같고 더 강해질 것 같다는 우려감이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가 좋게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이 지수가 너무 나쁘게 나오더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008년 리만 사태 때만 해도 ISM 서비스업 지수가 40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어요. 어쨌든 50 이하로 떨어지면 침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아직까지 미국 경기에는 그렇게 침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진 모습이 별로 없었어요. 다만 2008년 때, 자, 리먼 사태 때 한번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폭락을 했었거든요. 자, 코로나 때는 한 번만 이렇게 왔었습니다. 짧게 왔었는데, 자, 지금도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전월과 전전월이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자, 현재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잠시 올라온 모습인데, 여기서 이렇게 또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 중국도 리오프닝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도 나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 좀 나오기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ISM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가 서비스업 PMI 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다소 오늘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분께서 영웅으로 등극하셨어요.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2023년에는 투표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에는 영향을 못 끼치지만 이분의 발언의 영향력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25bp 인상을 확고하게 지지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의 반등을 크게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도요 5%대 초반을 제시하고 있어요.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5%대 중반인데 계속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주고 있으면서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파월 총재 같은 경우는 FOMC 의장 같은 경우는 매파 쪽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대표적인 매파라고 할 수 있는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랑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역시 매파 쪽에 가까운 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권은 없다는 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페드와치 확률을 보니까 보스틱 연은 총재의 발언 때문인지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이 5%대 중반까지 올라갈 확률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한 3%포인트 정도 떨어졌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새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전에까지는 금리 인하 확률이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제 나왔어요. 자, 3월 20일, 내년 3월 20일입니다.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지금 시장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주간 글로벌 시장 동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스닥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2월 한 달 내내 이렇게 빠지면서 지금 하락 추세인데 3월달은 그래도 반등을 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반등세가 찐 반등세일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상해라든지 유럽 증시는 좋아요. 중국 증시는 지금 쾌조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미국 증시 투자에 지치신다면 지금은 중국 증시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유로스톡 50 유럽 증시를 대표하는 50개 기업의 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도 이번에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미국 증시의 상승세도 유럽과 상해 그러니까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힘을 보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글로벌 증시는 미국보다는 유럽과 중국 증시가 이끌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3.61% 상승하면서 197.79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190불대에서는 지지 라인이 존재하니까 그래도 190불대 초반이나 190불대를 하락 이탈하면 투자해 볼 만한 것 같고요. 자, 아직까지는 단기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17불을 넘어서서 220불을 넘어서야지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대박 뉴스를 전달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한 트위터 분께서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 참가를 했는데 테슬라의 차세대 CEO로 거론되고 있는 이 톰 주라는 분과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단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톰주 가라사대란 말이 좀 올드하긴 하지만 톰주 가라사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분께서 톰주랑 인터뷰를 해보니까 톰주는 카리스마가 있고 간결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능적이며 긴박감을 가지고 행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똑똑한데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CEO가 될 것임을, 차세대 CEO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일론 머스크와 유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분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팀 쿡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팀 쿡과 일론 머스크가 다른 점은 정말 디테일하고 집요하게 경영을 하지만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그 혁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일론 머스크가 앞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마 톰주한테서는 그런 혁신성을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미 혁신의 발판을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 놓으면 이제 정말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관리자로서는 톰주가 팀쿡만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대박 뉴스는 이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기가 멕시코가요, 현존하는 기가팩토리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주가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가 멕시코는 제너레이션 3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모델 2 공장으로 지금 벌써 유명해졌습니다. 자, 멕시코 정부는요, 이 공장이 세계 최대의 전기 자동차 공장이 될 것이라고도 밝혔고요. 자, 그 크기는 기가 텍사스의 2배에 이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규모라고 볼 수 있겠죠. 세계 최대의 전기 자동차 공장이 맞습니다. 자, 3개월 후에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러면 올해 6월 달부터 공사에 들어가겠죠. 멕시코시티 공항 크기의 2배 이상이라고 하고요. 대박 뉴스는 이겁니다. 공장이 착공하게 되면요, 이곳에서 생산될 자동차가 공개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착공이 3개월 후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3개월 후에요, 대박 뉴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2, 이 제너레이션 3 플랫폼이 공개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제너레이션 3 플랫폼, 그러니까 모델 2가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인베스터 데이에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급락이 있었죠. 근데 반대로 3개월 후에 이 제너레이션 3 플랫폼에 해당하는 모델 2가 공개가 된다면요,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급락을 했었으니까 급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톰주는 이 공장이 착공되면 기가 상하이처럼 9개월 만에 완공을 시켜서 최대한 빠른 생산에 이르게 만들겠다라고 하는데요. 착공 후 9개월에 이게 정말 완공이 된다면 내년 3월부터 생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3 플러스 9니까 12개월이죠. 자, 하지만 방금 이 톰주랑 인터뷰했던 이분께서는 톰주로부터 또 대박 소식도 들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The first generation 3 vehicle will roll off the production line in 18-24 months. 그러니까 앞으로 한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모델 2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았어요. 빠르면요, 18개월 안에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대박 소식인 거죠. 그러면 정말 빠르면 2024년 말에도 우리가 제너레이션 3 플랫폼에 해당하는 모델 2를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대박 소식은 3개월 후에 이 공장이 착공할 예정이고 착공이 되면 생산될 자동차가 공개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델 2는요, 자, 여기 베일에 쌓여인 이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스테인레스 스틸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톰주는 페인트는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스테인레스 스틸을 쓰는 모델은 바로 이 사이버 트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정말 이렇게 되면 페인트 칠까지 할 필요가 없으면 원가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인베스터 데이에 따르면 새로운 플랫폼은 모델 3, 모델 Y보다 50% 정도 원가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모델 3 원가가 3만 불대 초반이라고 보면은 50% 감소하면 15,000불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이 25,000불에서 3만 불에 팔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 3만 불에만 팔아도요. 그로스 마진율이 50%입니다. 원가가 15,000불이니까 15,000불이 남는 거죠. 정말 뛰어난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톰주와의 인터뷰는 지속이 되는데요. 톰주의 의견에 따르면 모든 기가팩토리의 건축과 설계 및 건설은 사내에서 이루어진다, 인하우스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테슬라는 이 기가팩토리를요, 머신 that makes machine이라고 말하고 있죠. 기계를 만드는 기계다. 그러니까 이 기계도 테슬라가 직접 설계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공장도 하나의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혁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러한 확장은요, 기가 멕시코에서만 그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기가 네바다도 확장을 하고 있고,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기가 팩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소문이 나오고 있죠. 다른 공장들과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가 팩토리가 발표가 될 것이다. 무한 확장 모드인 테슬라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톰주가 또 하나의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기가 상하이보다 추후에 나왔던 공장이 기가 텍사스랑 기가 베를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신공장이니까 더 빠른 램프업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죠. 상하이가 훨씬 더 빠른 램프업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 이유를 톰주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구조적 팩이라고 구조 배터리 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겠죠. 기가 상하이는 프리먼트 공정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물론 훨씬 더 압축된 공정을 보여주었지만 어쨌든 프리먼트 방식을 가져왔습니다. 즉 이 구조 배터리 팩을 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램프업이 빨랐지만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는 좀 더 돌아가는 방향을 취한 거죠. 이 구조 배터리 팩. 하지만 이 구조 배터리 팩을 쓰게 되면요, 장기적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인간의 노동력을 줄일 수 있고 로봇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하나 공정에 이제는 테슬라 봇이 참여를 하게 되면, 로봇이 참여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정, 빠른 공정, 원가율을 낮출 수 있는 공정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매튜라는 분의 인터뷰는 지속이 되는데요. 프란츠 홀츠하우젠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와도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과의 인터뷰는 추후에 알려준다고 하는데, 뭐 이분께서 사이버트럭 동영상을 찍었어요. 자, 인베스터 데이에 나온 사이버트럭은 최신 컨셉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 거의 이제 양산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자, 이 사이버 트럭이 모양이 생각보다 안 이쁘다라는 반응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물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자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께서 찍은 영상이고요. 정말 지금 양산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최근에 바뀐 이 사이드 미러 모양도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와이퍼도 나와 있습니다. 양산에 가까운 모델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아름다운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멋있죠? 자, 그리고 2월달 기가 상하이 판매량이 최종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수출과 중국 로컬 판매를 합친 물량이 74,402대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중국 로컬 판매가 32,000대였으니까 역시 수출 판매가 42,000대가 넘는 수준으로서 더 많았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2월달 막대가 이 주황색 막대고 1월달 막대가 이 녹색 막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기의 첫 번째 달 막대가 녹색, 분기의 두 번째 달 막대가 이 주황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을 합친 이 판매량이 14만 대로서 역대 두 번째로 좋은 분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가장 좋았던 분기는 작년 4분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4분기를 뛰어넘으려면요, 새로운 기록에는 88,000대라는 판매량이 필요한데 3월 달에 88,000대 판매량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의 판매량을 보인 1분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의 기가 상하이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기가 멕시코발 좋은 소식이 있었죠. 3개월 후에 자동차가 공개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주식 모아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